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건설업 전문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소식을 듣자마자 세무사와 논의해서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은 세금 전략을 미리 세우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회사의 세금도 대표님의 고민도 줄이고 싶다면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창업 감면과 관련되어서 바뀐 내용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적용 기한이 3년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 창업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5년간 세금을 감면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 창업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기한을 3년을 늘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면율을 인하를 했어요.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받기였다. 그러면은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5년 동안 50%, 청년 창업인 경우에는 5년간 100%의 감면율을 적용을 해줬는데, 이번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받기지만 수도권인 곳은 일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25%,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75%만 감면해주는 걸로 감면율을 인하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송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면에 대해서 한도를 신설을 했어요. 기존에는 이 감면에 대해서 한도가 없었거든요. 세금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다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특정 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감면 한도를 신설을 했어요. 그 감면 한도가 얼마냐? 5억 원. 이 창업 감면을 해줄 때도 고용 증대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줬는데, 그 감면율을 인상을 했어요. 원래는 상시 근로자 증가율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를 해줬는데, 이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정보 서비스업이나 영상 제작업에 대해서는 초기 3년 동안은 25%를 추가로 감면을 해줬는데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채용 계획을 갖고 계신 대표님은 이 내용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이게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잘못 계산했을 때의 가산세 문제도 있었고, 또 사후 관리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적용받기 위해 추가로 인원을 고용해야겠다라는 유인이 되게 적었어요. 두 번째는 정규직을 지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임시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유인 또한 적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더 지원을 하고 더 고용을 유인해야 될 분들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편을 했냐?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라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나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상시 근로자라는 요건을 아예 없애고 이거를 계속 고용과 탄력 고용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제액도 늘려줬어요.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에 있었다? 청년을 만약에 고용을 했다? 그러면 1,450만 원을 공제해줬는데 2,2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걸로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추가로 800만 원을 더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1인당 500만 원, 800만 원이면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고용뿐만 아니라 탄력 고용에 대해서도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20%, 그리고 20%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40%를 공제해주는 걸로 정률 공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채용 시기를 조금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에 가서 채용을 하시는 게 법인세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관리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님들께서 제일 반기실 것 같은데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고 이 인원을 유지를 못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혜택받았던 세금을 다시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됐었죠. 근데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증가했을 경우에 1년까지만 추가 공제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중견기업은 최소 10명, 대기업은 20명 이상 고용을 증가를 시켜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도 유리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가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일반적인 투자를 했다, 그럼 기본적으로 10%를 공제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추가 투자분, 그러니까 내가 올해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보다 더 많았다? 그러면은 그 초과한 금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1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걸로 내용을 개편을 했습니다. 이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엄청 커진 거죠. 내년 초에 투자를 하시는 게 법인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감 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을 벗어나서 중견기업이 된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이 세액공제를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점점 낮춰가는 구간을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중견기업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는데, 최초 3년간은 7.5%, 4년부터는 5%를 공제를 해주는 걸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요. 기존에는 사내에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만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인력개발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지출되는 비용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개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년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를 할 때 외부에 지출한 인력개발비도 같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은 법인세를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정강구조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계장치를 구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해주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는 가속상각이라고 해서 5년 동안 비용을 빨리 인식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줬었는데, 이 혜택을 조금 더 늘려서 5년이 아닌 3년 동안 전부 다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 상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년에 구입하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효과만 고려하면은 내년에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졸업 유예 기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제외하는 업종을 추가를 해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이 하나만 있었어요.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만 어떤 세제 혜택을 볼 수 없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늘어났는데,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이고 하나는 소규모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조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으로 됐을 때 중소기업으로서의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졸업을 유예하는 기간을 3년을 줬어요.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상향시켰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원래는 지금 법인세율 구간이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인데 최저세율 9%를 적용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200억까지는 19%로 법인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기존에도 접대비 한도가 반만 인정이 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한도 도 절반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불이익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지금까지 세법 개정안 중에 법인 세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회사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법인세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게 말 그대로 개정안이다 보니까 이대로 입법이 될지 수정이 될지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인 전문, 건설업 전문 김민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